은찬아 이게 뭐야? 어차피 오토바이지. 아빠의 아빠 거지. 네. 쩍. 찬이 스로틀도 감는 거야?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이쪽 손 이렇게 잡고, 이쪽 손 이렇게 잡고,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돼. 안다. 이제 은찬이가 바이크에 익숙해졌어요, 꽤나. 그래서 바이크를 보면은 자기도 한번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해. 그래서 스로틀도 감아보고 놀고 싶어 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은찬이가 바이크를 자기도 아빠처럼 타겠다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은찬이가 나중에 커서 바이크를 타겠다고 하면은 은찬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예요. 이거는 물론 저 혼자 정할 거는 아니에요. 당연히 아내랑 같이 정할 거지만 그냥 저의 뇌피셜이라도 오늘 생각을 정리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가자, 은찬이. 안 내려. 계속 탈 거야? 못했어. 아직 못했어? 뭐 할 건데? 울어도 올려줘? 네. 아, 지금 얘 티맵 키려는 것 같아. 은찬이 티맵 키게? 은찬이 티맵 킨 거야? 네. 안 돼, 이제 그만 가야 돼. 가자. 진짜 추워. 가자. 집에 가서. 우는 것도 지금. 은찬아 이제 집에 가자. 안돼. 왜? 동시에 잡을 거야? 자, 이제 가자. 못했어. 떡이 있으니까. 이거 나떡 먹자. 아이고, 아이고. 울어도 한번 하나 다음에 또 하자. 물어. 울었어? 네. 은찬이 오토바이 못 타게 해서 속상했어? 어차피 오토바이 더 타고 싶어? 네. 다음에 또 타자. 오늘은 그만하고 집에 가서 떡 먹자. 영상 보신 것처럼 제 아들 은찬이가 언젠가는 자기도 아빠처럼 바이크를 탄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 아들 은찬이가 나중에 바이크를 타겠다고 하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바이크를 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유튜브에 입문하고 유튜버가 되었을 때 제가 신이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제 채널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구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어머니는 걱정에 빠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어요. 어머니는 몹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물론 그 채널을 소개시켜드리기 전부터 어머니도 제가 바이크를 타는 거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늘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는 말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 채널에 있는 영상을 보고 나서 하시는 말이 너가 동네에서만 바이크를 타는 줄 알았지 대로로 나가는 줄은 몰랐다고 하셨어요. 제가 경부고속도로를 탄 것도 아니고 중앙고속도로를 탄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국도를 달리는 영상을 찍었을 뿐인데 어머니는 그 영상을 보고 몹시 걱정하시고 스트레스를 받으셨어요. 어머니께 저는 여전히 세발자전거를 탄 어린아이로 보이나 봅니다. 그 일 때문에 어머니랑 다툼도 하고 스트레스도 서로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제 채널을 잠시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조금씩 잊혀갈 때쯤 저는 어머니 핸드폰에서 제 채널을 구독 해제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별일 없습니다. 아무튼 어머니는 바이크 타는 저의 취미를 몹시 싫어하세요.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제 취미를 못마땅해 한다는 사실이 못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저는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은찬이를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제게 은찬이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게 은찬이는 세상 전부나 마찬가지예요. 은찬이가 없다면은 제게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없는 세상은 엄마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세상일 겁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은 바이크에 관해서는 이게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어머니가 제 바이크 취미에 관해서 뭐라고 하시는 거는 싫은데 나중에 은찬이가 제 아들이 바이크를 탄다 하면은 저도 분명히 걱정이 되고 만류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자식이 바이크를 탄다고 말하는데 걱정도 안 되고 그리고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은 그게 부모입니까? 주워온 자식이지. 그래서 결론은 은찬이가 바이크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초에 바이크를 타겠다는 말을 안 했으면 좋겠지만 이미 좋아하게 돼버리면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좋아해버렸고 타고 싶게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제가 그거를 막겠어요. 애초에 좋아하지 않으면 모를까. 이미 좋아하게 되어버렸으면 타야죠. 저는 바이크 타는 취미를 즐기면서 아들한테는 타지 말라 하면은 이율배반적이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지. 하지만 바이크를 타다 보면은 때때로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바이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찬이가 나중에 바이크를 타겠다고 하면은 저는 지지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타라고 말하겠습니다. 저처럼 탄다는 것은 4가지 조건이 담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타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면은 첫째, 차 운전을 1년 이상 해보고 도로가 얼마나 살벌한 곳인지 차 운전을 하면서 느껴본 다음에 바이크에 입문할 것. 둘째, 나이 30이 넘어서 입문할 것. 셋째,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입문할 것. 처자식이 있다는 것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책임감을 느끼면서 바이크를 타면은 바보 같은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처자식이 있는 상태에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으면 그건 남자라고 할 수가 없죠. 많은 바이커들이 바이크를 잘 타다가도 자식이 태어나면은 바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자식이 있는데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자식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 저처럼 장비를 빡세게 입고 탈 것. 롱부츠가 없으면은 장거리든 짧은 거리든 바이크를 타지 않을 것. 이 4가지만 지켜준다면은 저는 제 아들 은찬이가 나중에 커서 바이크에 입문하는 거에 대해서 지지하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바이크를 나중에 은찬이가 타게 될 것은 적어도 20년이 지난 후일 텐데 그때는 바이크라는 모빌리티가 어떤 형태일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은찬이가 목마에 타가지고 스로틀 당기듯이 손잡이를 당기는 것을 보면은 나중에 은찬이가 바이크를 타고 싶다고 할 때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찬이가 바이크에 입문해서 행복해진다면 저도 행복할 것 같아요. 물론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타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은찬이가 입문해서 사고 없이 바이크에 익숙해지고 바이크에 재미 들린다면은 나중에 저랑 중장거리 투어도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다닐 수 있지 않겠어요? 한 번도 그런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오늘의 주제 때문에 은찬이와 바이크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한테 그런 로망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은찬이랑 같이 바이크 투어를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행복한 기억을 많이 공유하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제 아들이 바이크를 타겠다고 하면은 저 역시 저희 어머니처럼 걱정이랑 만류하고 싶은 생각 먼저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저처럼 4가지 조건이 지켜진 상태에서 바이크에 입문한다면은 저는 내로남불하지 않고 은찬이를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아빠랑 아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중장거리 바이크 투어를 하는 날을 꿈꿉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일기라이더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지마. 야, 찬아. 너 계속 있을 거야? 올려줘? 네. 그렇게 재밌어? 떡 먹으러 가자, 떡. 괜찮아, 이제 집에 가자. 안 돼. 왜?